레지던스 사기 분양 집단 소송 예정. 최근 법원 판결은 건설사 승. 자, 여러분, 레지던스 생활용 숙박시설, 즉 줄여가지고 우리는 생숙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죠. 과거 보이지 않았던 실거주 문제가 준공 날짜가 뭐 이렇게 다가오면서 닥치면서 지금에서야 심각한 문제들이 쏙쏙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는데, 그런데 소송한다고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 제가 왜 영상에서 자주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으러 가는지 아세요? 아는 게 힘이니까 소송할 땐 무조건 유리하겠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보다도 제가 부동산 전문가를 찾아야만,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만 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의뢰인이 소송에서 원하는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소송을 하면 무조건 패소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소송인지를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매우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소송하면 질 수밖에 없는 소송을 모르고 해서 뒤늦게 후회하는 의뢰인들 자주 보니까 제가 잘 압니다. 저한테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저는 알고 싶지 않아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분양사기와 관련된 소송, 또 소송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전국 레지던스 분양 계약자와 건설사 업체 간의 법정 분쟁. 자, 여기 보시면은 정부가 오피스텔에 대해서 용도 변경을 하지 않고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레지던스를 불법으로 간주하겠다고 칼을 빼가지고 분양 계약자와 건설업체 간의 법정 분쟁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속내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속내를 들여다보면 레지던스 생활용 숙박시설 분양받은 사람은 어쩔 수 없는 피해자라는 것을 알 겁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피해자인 분양계약자를 위해 구제해줄 사람이나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분양계약자가 어떻게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분양계약자가 왜 이걸 해야 합니까? 시행사나 시공사도 하지 못하는 용도 변경을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용도 변경은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게임입니다. 그럼 다급해진 분양계약자는 누굴 찾겠어요? 뻔하죠. 살면서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거기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두 종류로 나눠질 겁니다. 소송해도 진다는 냉정한 얘기와 억울하니까 소송에서 승소해야죠 라며 희망 고문을 주는 이런 종류로 나눠집니다. 참고로 희망 고문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변호사보다 변호사 사무장으로 있는 사무장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인터넷으로 영업하는 사무장이 많죠. 왜 그럴까요? 법원 판례를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건설사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 여기 보시면은 인천의 한 레지던스 계약자는 시행사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했지만 패소함. 자, 계약자는 분양 직원이 레지던스에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거 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는 계약자를 속인 것이라 했으나, 여기 중요합니다. 법원은 분양 계약서에서 레지던스가 비주택임을 명시했고, 명시 좀 하는 것이겠죠. 일반 주거용 건축물과 차이점을 적시했다. 거주 또는 주거 용도로 임대하는 게 가능하다고 했다고 홍보해도 다소의 과장을 넘어서 허위 사실고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패소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판결문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 축소한 거예요. 어떤 느낌 드세요? 이건 비단 인천의 레지던스 한 군데만 소송에서 진 판결이 아니라 지금 소송 중인 레지던스 대부분의 레지던스
생수기 이 판례에 해당될 겁니다. 응? 정말 억울해서 내 소송하는 건 내 안 말려요. 말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패소하면 그 뒷감당은 소송 당사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아마도 패소하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 겁니다. 시행사에서 역으로 소송 들어오니까 밥맛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당연히 소송해야죠. 응? 저는 분소를 하면서 소송하지 말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는 소송해도 좋긴 한데 대신 증거가 많이 약하니 증거를 좀 더 보충하라고 조언도 해줍니다. 제 상담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으로 솔직하게 얘기해주는 거죠. 저 역시도 애매하고 헷갈릴 때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또 상의하면서 결정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특히 부동산 소송에서 법을 잘 알고 활용하면은 참 유익합니다. 반대로 법을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희망 고문을 주는 곳에 가서 헬렐레 해가지고 잘못 몰빵을 하면은 정말 그건 법의 매운맛을 제대로 느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부동산 소송에서 패소하면 그 충격의 여파는 생각보다 크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다음 페이지는 또 뭐가 있을까요? 시행사가 하는 얘기예요. 셀프 장기 숙박 계약 형태로 가능하다는 뜻. 예? 자, 이에 한 시행사 관계자는 숙박업을 한 뒤 장기 투숙하는 형태로 본인이 살거나 임대 놓는 게 가능하다는 거 얘기를 한 겁니다. 참 우스운 얘기죠. 이 부분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종의 셀프 장기 숙박 형태로 집주인이 본인의 레지던스에서 머무를 수 있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시행사에서요. 위 내용은 레지던스를 시행한 어느 시행사 임원이 하는 편법에 대한 노하우입니다. 하지만 분양 계약자들은 월세를 받거나 실거주를 하기 위해 분양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법 같은 편법으로 해야 된다면 아마도 처음부터 분양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어떡합니까? 어차피 엎질러진 물인데요. 이제는 분양시장에서도 금융 실명제처럼 분양 실명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했다면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하지만 앞으로 피해자가 줄어들 겁니다. 또 인식도 바뀌어야 해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뭐든지 다 투자한 사람 잘못이다 라는 인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투기를 하니까 그렇게 된 거지, 자업자득이다, 쌤통이다 이렇게 악담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 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 잘 들으세요. 악당하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아파트라든가 빌라든가 부동산 살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누군가가 또 똑같이 투기꾼으로 악담들을 하겠죠. 제살 깎아먹는 똑같은 반복입니다. 여러분, 보통 평범한 일반 사람들 중에서는 투기꾼 거의 없어요. 어떤 투기꾼이 이렇게 상태 안 좋은 부동산 투기해서 하는 또는 멍청이가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투기꾼은 적어도 돈이 된다면 남들보다 빠르게 투자하고 또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미리 앞서서 조용히 치고 빠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14개 레지던스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나, 자, 이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한국 레지던스 연합회에 따르면 14개 레지던스에서 사기 분양 관련 소송이 진행 중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거에는 한두 명이 소송을 했다면 지금은 대단지에서 집단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분위기를 봐서는 변호사가 돈을 벌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 분위기죠. 변호사는 소송할 사람을 단체로 묶으면 아무래도 한두 명만 소송하는 것보다 수익 부분에서는 유리할 겁니다. 지금 확인된 레지던스 14곳에서 분양 소송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두 명이 소송을 하던 대단지에서 집단 소송을 하던 간에 소송 결과 부분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단지 소송에서 승소할지 할 수 없이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러려면은 이길 수 있는 증거와 잘 짜여진 명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반대로 패소할 것 같으면 절대로 그냥 소송에 참여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응? 모델하우스 가가지고 차라리 울면서 살려달라고 해줘달라고 하는 게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패소하는 소송에 참여할 바에는 이게 확률이 더 높겠죠. 물론 이거 쉽지 않겠지만요. 분양소송은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을 때, 이길 증거를 확실히 갖고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게 현명한 거죠. 잘못 소송에서 쌍코피 터지지 마시고요.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